2022년 북한 함경북도의 한 마을에서 한 가족이 한밤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살인, 밀수, 반역,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의 불시착을 받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목숨을 걸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할까요? 그리고 걸렸을 때의 대가는 얼마나 끔찍할까요? 오늘 저는 북한 내부에 금지된 문화혁명,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죠.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사상독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북한 선전 매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조선 영상물은 자본주의 썩은 문화를 전파하는 악성 바이러스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 드라마는 어떤가요? 주인공은 항상 당에 충성하는 노동자입니다. 이야기는 항상 위대한 지도자님 찬양으로 끝납니다. 연애, 오직 혁명을 위한 동지에만 허용됩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자유로운 연애, 직업 선택, 해외여행이 나옵니다. 화려한 아파트, 넘치는 음식, 최신 패션이 등장합니다. 탈북민 A씨의 증언입니다. 북한 드라마에서는 옥수수죽도 귀한 음식으로 나오는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삼겹살을 남기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0년 북한은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 영상시청을 국가 전복 수준의 범죄로 규정한 겁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외부 세계를 알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알게 되는 순간 주민들은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금지된 콘텐츠는 어떻게 철옹성 같은 북한으로 들어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중국 국경입니다. 중국 조선족 브로커들이 USB, SD카드, 외장하드에 한국 콘텐츠를 담아 북한 밀수꾼에게 넘깁니다. 한편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전편이 담긴 USB 가격은 북한에서 약 $50, 쌀 10kg에 맞먹습니다. 탈북민 B씨의 증언입니다. 저는 밀수꾼에게 옥수수 20kg을 주고 태양의 후예 전편을 샀어요. 한 달치 식량을 드라마와 바꾼 거죠. 탈북민 100명을 인터뷰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 장면입니다. 탈북민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즈 인 더 트랩에서 주인공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고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24시간 열려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소에 가도 물건이 없거든요. 두 번째,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입니다. 탈북민 D씨는 말합니다. 주인공이 치킨을 한 조각 먹고 버리는 장면을 보고 온 가족이 울었어요. 북한에서 닭고기는 명절에나 먹는 귀한 음식인데 그렇게 쉽게 버리는 모습이 충격이었어요. 세 번째, 자유로운 연애와 데이트입니다. 북한에서는 연애도 감시 대상입니다. 공원에서 손잡기, 신고 대상입니다. 호텔 데이트,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탈북민 E씨의 말입니다. 도깨비에서 카페 데이트 장면을 보고 저게 가능한 거였구나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감시자가 없는 곳에서 남녀가 만나면 불순행위로 의심받거든요. 네 번째, 고급 아파트와 인테리어입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낡은 집합주택에 살며 단수, 정전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아파트는 24시간 온수가 나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넓은 거실, 개인 방이 있습니다. 탈북민 F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SKY 캐슬을 보고 저건 세트장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국 와서 진짜라는 걸 알고 충격받았어요. 다섯 번째, K-팝 무대와 자유로운 패션입니다. 북한에서 허용되는 의상은 제한적입니다. 여성은 치마는 무릎 아래, 바지는 금지입니다.
남성은 머리는 짧게, 청바지는 금지입니다. 하지만 K-팝은 화려한 의상, 자유로운 헤어스타일이 허용됩니다. 개성 넘치는 춤과 표현이 가능합니다. 탈북민 지씨는 말합니다. 블랙핑크를 처음 봤을 때 여자가 저렇게 춤춰도 되나 했는데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계속 봤어요. 2022년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남성은 한국 드라마 USB 100개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하루 16시간 강제 노동을 합니다. 가족 3대가 함께 수용됩니다. 탈출은 불가능하며 종신형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22년 한 탈북민의 증언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한국 드라마 유통 조직을 운영하던 사람이 공개 처형당했어요. 주민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보안원이 이것이 반역자의 최후라며 처형했습니다. 검증은 어려우나 여러 탈북민들의 유사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왜 북한 주민들은 계속 한국 콘텐츠를 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탈북민 제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위대한 지도자님이 계셔서 행복하다는 말만 들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는 순간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위험해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통계도 놀랍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중 80%가 한국 콘텐츠 시청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45%가 탈북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는 90% 이상이 시청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이 결국 탈북으로 이어졌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문화는 총이나 미사일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여러분이 매일 보는 드라마 한 편, 유튜브 영상 하나,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외부 세계를 보려 합니다. 왜일까요? 자유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그 가족이 이웃에게 이야기하면 결국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화가 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북한 내부의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